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추론 통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설 검증 방법과 가설 검증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가령 평균이라든지 분산, 또 회귀계수의 파라미터 추정치, 이것들에 대한 어떤 가정이나 사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가정을 바로 귀무가설, null hypothesis라고 합니다. 약자로 H0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러한 귀무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불리는 alternative hypothesis, 약자로 HA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하는 형태는 단측 검증, 우측에 있는 기각력을 중심으로 하는 검증을 우측 단측 검증, 그리고 좌측을 기준으로 하는 검증을 좌측 단측 검증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양측 기각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검증하는 것을 양측 검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검증이 끝나게 되면은 그 검증 결과는 귀무가설을 기각, 리젝트 하거나 또는 기각 실패, fail to reject라고 검증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통계학자들이라든지 계량 경제학자들은 이 가설 검증을 할 때 귀무가설이 기각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이를 수락한다, accept 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가설 검증의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한 후 모 집단의 모수,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치, 다시 말하면 점 추정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추정된 추정치의 가설 검증과 관련해서 적절한 확률 분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확률 분포의 임계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간 추정치, 인터벌 에스티메이트라든지 검증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구간 추정치와 검증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유의 수준, 적절한 유의 수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하는 이 유의 수준에 근거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기각 실패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유의 수준은 알파라는 이런 말로 나타내고 있고 1에서 알파를 뺀 이것을 신뢰 수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익숙해지게 됩니다. 가설 검증의 첫 번째 방법으로서 신뢰 구간 접근법, 시그니피컨스 인터벌 어프로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신뢰 구간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구간 랜덤 인터벌을 나타내는 이 하한값과 상한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모 집단의 모수가 위치할 개연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더라도 이 신뢰 구간을 모 집단 모수의 참값을 포함할 확률이 1-알파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간혹 모 집단의 모수값이 이 신뢰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1-알파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100회에 걸쳐서 표본을 추출을 한 다음에 모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각각 구했다고 하면은 100번 구한 이 신뢰 구간 가운데에서 평균적으로 95개의 신뢰 구간이 모 집단의 평균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이용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95% 신뢰 구간이라는 의미는 우선 모 집단의 평균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100번에 걸친 표본 추출을 통해서 모 집단의 평균을 추론하기 위한 신뢰 구간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95개는 모집단의 표본 평균을 포함을 하게 되고 그 중에 5개 정도는 이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표본을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5번의 신뢰 구간은 모 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설 검증 방법은 임계치 접근법입니다. Critical Value Approach라고 합니다. 해당 확률 분포로부터 구해진 임계치를 이용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만약 검증 통계량이 이 임계치라고 하는 기각력의 기준이 되는 것보다 바깥에 위치하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검증 통계량이 임계치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statistically insignificant 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과거에 이 통계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검증 통계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통계학이라든지 계량경제학 부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확률 분포표에서 임계치를 계산된 임계치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계산되어 있는 임계치와 가설 검증을 위해 계산된 검증 통계량을 비교를 해서 검증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바깥 또는 좌측 검증일 경우에는 하방 임계치보다 바깥에 있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통계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검증 통계량을 구하게 되면은 이것을 일일이 번거롭게 통계학 책이라든지 계량경제학 책 뒷부분 부록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P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P값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된 이 검증 통계량을 기준으로 꼬리 부분의 면적이 몇 %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방법은 바로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증법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자가 계산한 검증 통계량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저의 유의 수준, 즉 P값으로 정의하고 이를 유의 수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 5%, 10%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이보다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을 리젝트한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의 하나의 장점은 분석하는 그 분석자가 제시하는 유의 수준에 대해서 일반 독자들이 시비를 걸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없애줍니다. P값을 제시해 주게 되면 해당 연구 보고서라든지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 자기 기준 5%라든지 1%라든지 10%라는 기준에 따라서 가설 검증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금방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이 가설 검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사례는 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모집단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정규 분포를 하는 확률 변수 x의 모집단으로부터 스몰 n의 표본을 추출해서 모 평균의 추정치를 구했다라고 하고 이것이 만약 정규 분포를 한다면 x바는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이 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표본으로부터 표본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본 분산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 지표는 바로 T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분포를 이용을 해서 유의 수준 알파 하에서 양측 검증을 위한 임계치를 기준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기준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임계치 tc 곱하기 루트 n분의 s라고 하는 이러한 신뢰 구간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런 신뢰 구간을 기준으로 가설 검증을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신뢰 구간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러한 신뢰 구간 접근법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CI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해 보았습니다. 자, 프라이스라는 이거의 관측 치수는 74개이고 이거의 평균은 이것, 이거의 표준 오차는 이것, 이거의 95% 신뢰 구간은 바로 이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관측 치수는 스몰 n, 평균은 x바, 그 다음 루트 n분의 s는 표준 오차, 여기서 s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됩니다만은 루트 n분의 s는 모집단 평균의 추정치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를 나타냅니다. 스탠다드 에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c 루트 n분의 s를 신뢰 구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구간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mean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프라이스라든지 mpg라든지 REP78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변수의 평균과 표준 오차와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mean은 x바, 스탠다드라는 루트 n분의 s,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신뢰 구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신뢰 구간을 이용한 가설 검증 방법, 데이터 아웃풋에는 거의 대부분의 검증 통계량에서 이와 같은 이 신뢰 구간을 정의를 해줍니다. 하지만은 이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집단 평균의 검증을 해봅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뮤 제로가 맞다고 할 수 있느냐, 뮤 제로와 틀리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설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H0는 뮤 이꼴 뮤 닷, 대립가설 HA는 뮤는 뮤 닷과 같이 않다라는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고,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지 통계량을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닷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닷을 하게 되면 이 통계량은 t 분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스테이터는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된 데이터가 보통 표본으로 추출된 데이터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t 분포에 근거한 이러한 모집단의 평균 검증치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스테이터 사례를 보게 되면 스테이터 평균의 검증을 위한 명령어는 t-테스트입니다. t-테스트, mpg,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라는 데이터셋에서 갤론당 연비가 20마일이 맞느냐 틀리냐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뮤 20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을 하기 위한 검증 통계량들이 다양한 통계량들이 나와 있고, 바로 이 하단 부분에 좌측 단측 검증, 양측 검증, 우측 단측 검증을 위한 지표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 아웃풋에서는 이 세 가지 검증 통계량을 동시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분석자는 이 세 가지 검증 방법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원했던 이 검증 방법이었던가 하는 것만 근거로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가설 검증은 마일 MPG가 20이냐 MPG가 20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귀무가설은 평균이 20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귀무가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했을 때 여기에 바로 구해진 t값 1.9289라는 것이 분석자가 분석한 검증 통계량이 됩니다.
이 검정 통계량을 만약 통계학책이라든지 계량경제학책 뒷부분 확률 분포표에서 가지고 온 임계치 T값과 비교해서 이것이 기각력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이 임계치보다가 바깥 기각력에 있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계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제시해 주는 것 조금 뒤에 살펴보겠는데, 이 P값을 기준으로, P값은 0.057이니까 5%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5% 유의 수준 하에서 가설 검증을 한다면 여기에서 제시해 주는 P값은 5.7%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유의 수준을 10%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그 10%보다도 작은 5.7%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MPG 평균이 20이 아니다라는 이런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해봅니다. 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해서 X 모집단으로부터는 μX라는 평균을 구하고 Y 모집단으로부터는 μY라는 평균을 구해서 이 두 평균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두 평균이 같으냐 틀리냐를 가설 검증하는 겁니다. 평균의 차이 검증에서 가설은 μx-μy는 제로, 이것이 바로 귀무가설이 됩니다. 그 다음 대립가설은 μx-μy는 0과 틀리다라는 것이 바로 대립가설이 됩니다. 만약 두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다면 이러한 G통계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의 분산은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두 모집단 차이의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만약에 두 모집단의 분산, 이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T통계량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T통계량을 구할 때 사용되는 두 모집단의 표본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본 평균의 차이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에는 역시 T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by 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여기서는 외제 차이냐 국산 차이냐에 따라서 연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설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밑에 가설 H0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대립가설이 되겠고, 차이가 제로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무가설은 차이가 제로다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0이 아니다라는 이런 가설을 세웠다면 양측 검증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측 검증, 검증 통계량 T값이 마이너스 3.63이 나왔습니다. 자, 임계치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무가설을 리젝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임계치를 이용을 하지를 않고 P값을 이용을 한다면 P값은 0.0005, 1%가 되지 않습니다. 1% 유의 수준 하에서도 여기에서 나온 P-밸류가 1%보다 훨씬 작은 0.05%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T 검증 통계량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한 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의 차이의 표준 편차는 자유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바로 이와 같은 복잡한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려면은 아주 복잡한 식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통계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처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 T통계량의 자유도가 72인 T분포를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자, 지금까지 가설 검증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가설 검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신뢰 구간을 통한 가설 검증 방법, 임계치를 이용한 방법, P-밸류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가설 검증을 하는 사례로서 평균의 신뢰 구간, 평균의 검증,
그 다음에 평균의 차이의 검증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 통계학이 나오는 가설 검증 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유사한 또 회귀 분석하고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가설 검증들을 하게 됩니다.